안녕하십니까. 스타야 책방의 박재현, 또 가츠키요입니다. 대표님 잘 지내셨죠? 예. 대표님의 그 회한에 힘입어서 예상치 못한 반응에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뭐 리주 팬들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지금 일본이 난리입니다. 데뷔가 전식으로 됐기 때문에 매일 안 나오는 날이었고, 그게 뭐 얼마나 하여튼 일본 모든 국민이 알아가고 있어요. 네, 뭐 의도하진 않았으나 2부 업로드가 우리 리주 공식 데뷔하는 날이어서 네네. 저희도 축하를 했습니다. 리주 멤버들 모든 분들께서 진짜 멋진 그룹으로 성장하고 큰 뮤지션으로 성장하기를 이 아저씨들이 간절히 빕니다. 네. 리주의 팬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미 팬입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또 논쟁적일 수도 있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책 제목은 아주 논쟁적입니다. 영웅인가 테러리스트인가. 스토리 안중근이라고 하는 도서출판 청파랑에서 쓴 책인데요. 제목 자체가 좀 도전적이죠. 그렇죠. 영웅인가 테러리스트인가. 뭐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께서는 당연히 영웅이지만, 그렇죠, 당연히. 또 일본 사람들에서는 자기 나라의 뭐 유인인가요? 하여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니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윤봉길 의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안중근 의사님은 다른 분들과 좀 다른 형태의 일본에서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예. 아주 많은 뭐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안중근 신사도 있어요. 그 안중근 대명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원래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중근을 뭐 아주 격장하고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뭐 그 책에도 나와 있죠, 그런 내용. 네네. 예. 그래서 뭐 여순 현무소의 소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검사, 뭐 간수, 가장 유명한 게 간수, 지바토시치라는 간수인데, 그 다음에 변호사, 그리고 원래 처음 맞은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이 총을 맞은 피해자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뭐 죽을 뻔한 그런 다나카 세이지로라는 그 만주의 철도의 대표이사가 있어요. 모든 거기 동가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거기 방문할 때 항상 그 사람이 나가서 인사하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위인들을 다 만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세계에서 모든 사람을 만났지만 자기가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은 안중근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역관 소노키 스에키치라든가, 그리고 그 여순 고등법원장인 히라이시 우지토라든가, 뭐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츠메 소세기부터 시작하고, 나츠메 소세기가 문이라는 그 저서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역시 운명이다, 그 문의 주인공이 말해요. 운명이다. 그리고 하얼빈에 가서 살해당하는 그것이 좋았다, 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물론 소설 속이지만 그게 원래 나츠메 소세기가 서장된 책을 보면은 안중근의 사건 공판 기록, 그게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썼던 거니까 안중근의 사상을 척배가지고 그렇게 평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책에서는 저자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남명순 씨고요. 그다음에 일본 저자는 나카노 야스오라고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영웅적인 느낌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할 때를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커스에 잡혀져 있는데 일본분은 이제 그 공판 과정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실은 아마 일본의 지식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왜 그러냐면 영웅이라는 거 테러리스트라는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사실은 현재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뭐 테러를 벌범하면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안중근 의사께서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많은 분들이 흠모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다음에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토 히로부미 죄악 15개가 있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 중에 뭐 하나가 뭐 미황후를 시해한 죄요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이거 보면은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 경쟁이 쉬지 않고 사륙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요 있고요. 14번째가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요. 15이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왕제를 죽인 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물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뒷부분은 또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을 대변한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은 그 동양 평화론 같은 경우에 지필하다 마시였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사건이 단순하게 한국 사람의 일본 사람을 죽였다 이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이 보여져요. 원래가 평화 사상가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 존경받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 사상을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일본이 잘못된 방향으로 아주 달려가고 있는 그 주도 인물을 그 죽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게끔 길까지 제시하려고 한 사람이죠. 계기를 마련해 본 예. 원래가 저도 생각하기는 그때가 바로 일본이 그야말로 그 잘못한 길을 완전 떨어져 들어가는 그 직전이었거든요. 이제 특정한 시점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러일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표님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본의 많은 분들이 러일 전쟁 시기에 일본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렇게 패망하고 많은 사람 죽이고 또 다른 나라들에게 고통을 준 일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러일 전쟁 당시가 일본이 어땠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주 신년난에 시달려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래서 땅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사실은 일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반도로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까지 가게 되고 그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만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일본적인 사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안중근은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그 동양 평화론에 원래는 끝까지 썼더라면 그게 다 나오는데 그게 그 원래가 그 사형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동양 평화는 끝까지 쓰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래서 승낙하고 자기는 죽는 각오로 항소를 안 하셨죠. 그렇게 된 건데 도중에 일본이 3월 26일인가 하여튼 집행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썼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일본에서 안중근이 돌아가시는 저현날 한 달 전에 천치서가 있어요. 안중근의 그 모든 그 이야기를 천치한 전치서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다 나와요. 사실은. 근데 거기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그 실제로 일본이 주창은 했었던 뭐 서양의 뭐 동양에 대한 침략 그거를 동양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걸 막아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제시해요. 그 여순 쪽에 거기를 일본이 자기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거를 일단
돌려주는, 중국에 돌려주는 대신에 거기를 평화 지역으로 만든다. 거기에서 한일 중 3국이 거기에 평화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뭐 경제 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도 만들고, 그러니까 동해안 3국이 서로 그런 지원자를 내 가지고 거기서 군대도 만들고, 그러니까 동해안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3국이 하나가 돼서 평화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동양 평화 구성위원 5대 구상인데 대표님 정리해 보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위순을 중립지역으로 하여 대한제국, 일본제국, 청3국이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 그렇죠. 대한민국, 일본제국, 청3국의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사용할 것. 대한제국, 일본제국, 청3국 연합군이 창설하여 서양 제국주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설 것. 대한제국 청은 일본 제국의 지도 아래 경제 개발을 힘쓸 것. 일본이 이제 경제 발전했다는 걸 그렇죠. 인정하니까 대한제국, 일본제국, 청3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의 중재 아래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이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신용을 산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뭐 일본 제품 같은 거 안 사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일본이 신뢰를 쌓게 되면은 얼마든지 수출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 일본의 원래 시작한 그 이후의 어떤 경제난, 뭐 그런 그 식량난 같은 것도 다 해결될 것이고 하는 내용을 다 일본을 위해서도 말씀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동양평화론 서설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만 딱 자르면 보세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도리어 일본 군대를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 물건을 운반하고 도로를 닦고 정탐하는 일에 수고로움을 잊고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일 전쟁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또 청나라, 중국까지 같이 연합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잘라보면 친일파 글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아까 5개 얘기했지만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미 뭐 조선과 일본의 그 개념을 넘어선 동아시아 전체를 어떤 큰 경제 공동체라든가 이렇게 구상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그게 사실은 안중근의 어떤 생애를 보게 되면은 원래가 그 서당에 다니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목을 많이 남기시는데 그게 다 논어에서 나온 글이라든가 다 유교적인 깊은 조예가 보여요. 그러면서 그 천주교를 믿게 되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사상을,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한국의 그 사상이 축적된 분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그 만들어온 그 문화의 진수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런 사람을 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그 인간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을 그렇게 아까운 사람을 죽여버렸다고 해서 다 이렇게 뭐 그만둬요. 일을 그만두고 뭐 간수도 그렇고 뭐 그 교무소장도 그렇고 다 그만두고 변호사도 그렇고 다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선을 뭐 실천합니다. 뭐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안중근한테 뭐 살신성인에 관한, 그러니까 그 지사인인 그러니까 살신이니까 신살 인성 뭐 이런 글인데, 하여튼 살신성인을 나타내는 그런 글인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너무 그것이 감동 먹은 거예요. 감복을 해가지고 고향에서 자기 땅이나 그 밭이나 논을 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가요. 정말로. 인간의 삶이 다 바뀐다니까요. 그런 것이 사상의 힘이고, 지금 니주를 키운 박진영 씨의 그 힘과 똑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좀 보기 전까지 뭐 안중근 의사님한테 간복했다 이런 것을
약간 이제 저는 이제 국뽕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예, 생각했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 말씀하셨던 동양 평화론 같은 것을 보면 어떤 국가나 한 민족에 매몰되지 않고 평화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확장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지금의 내놔도 전혀 그 손색이 없고 진짜 한국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니까 그런 걸 넘어섰으니까 그 물론 개인적인 풍모뿐만 아니라 그런 걸 감옥판 옆에서 본 사람들이 실제로 또 그 생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아주 감동으로 와닿았겠죠. 일본이 대동아 고위험권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싸하는 그런 그 간판을 세웠는데 네네. 그 사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에 있어서 사상이 없으니까 뭐 힘으로 억압적으로 그냥 자기 중심한 어떤 가치관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알맹이는 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사상이 그 유교로부터 이렇게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 사상이 거기에 중심이 됐다면은 당연히 일본이 그렇게 내놓는 그런 그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본이 그 대동아 공연 뭐 어쩌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식민지 만들어서 수탈했잖아요. 빼앗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우리 5대 그 말씀하실 때 보면은 경제적인 건 일본이 발전했으니까 네가 지도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서로 평등하고 그런 관계에서 만드는 거 하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진짜 얼마나 많이 앞서 가셨어요. 아까 뭐 대표님께서 사상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참 와닿았어요. 이거죠. 견리사의 견이수명. 그러니까 이익을 봤을 때 올바름을 생각하고 나라의 위험을 보게 되면 목숨을 바쳐라. 그 유목이죠. 예.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이게 이제 견리사의 견험, 견이수명. 그러니까 이익을 봤을 때 그 올바른 날을 바라는 거고 위험을 봤을 때 목숨을 바쳐라. 정말로 그때 당시 한국의 사상, 그러니까 유교 사상을 가지고 유교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중심이잖아요. 인이란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는 거거든요. 원래 인자가 이게 양쪽 원래 사람을 나타내요. 원래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그 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순수한 그런 동기로 사는 분들이 일본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뺏어가 버리니까 이제 그냥 살려면은 막 살게 되는 거죠. 일본을 위해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 일본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고 그 저항을 못하는 분들은 뭐 사람답게 살기 위해 여기 자결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물론 자결하는 거는 그 개인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원래가 그 소인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 대인, 남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군자, 그 다음에 성인 뭐 이런 식으로 세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사상도 있으니까 이 모든 분들이 사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위병 활동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가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주근은 거기서 더 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위해 모든 분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적을 위해서까지 그러니까 기독교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수를 위해서까지 살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러일 전쟁 이후 네가 지금 기고만장하지만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동양의 평화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감옥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안중근 의사의 아드님이 일본에 가서 뭐 사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렇지만 뭐 아까 대표님께서 일본에 여러 반응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일본의 전체는 아니지 않나? 일단 그 현무소장, 그 구리하라 사다키치 이분은 그 고등 법원장이라든가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조명을 단언했어요. 그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조현당한 후에 그 안중근 조현당한 후에 사임해서 일본에 귀국해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인물을 이렇게 구하지 못했다. 자기가 너무 무력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특히 딸이 그 아버지의 말을 유언을 따라서 안중근 신사를 만들어요. 안중근 대명신이라는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은 그런 다신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 신도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안중근을 신같이 모신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소의 검사 야스오카 세이시로는 딸한테 안중근은 일본인에게는 원수지만 한국인으로서는 둘도 없는 훌륭한 애국자다 해가지고 그 유목 받은 것이 국가 안위 노심조사라는 그 유목을 네, 받았는데 그거를 보관하라고 해가지고 그 딸은 아주 일본이 전쟁 때 곤습을 받아가지고 그 불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유목만을 이렇게 지키고 결국은 한국에 돌려 변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것은 지바토시지죠. 간수.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안중근하고 그리고 스승이면서. 그래서 처형 당한 후에 너무나도 그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유목을 맨날 그러니까 원래 그 미야기현 사람인데 미야기현의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완전히 간수도 다 그만두고 매일 그 유목 앞에 기도 올리고 면목을 빌으면서 그때 그 유목이 진국 헌신 군인 본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살릴 수 없어서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해하니까 그래도 당신도 일본 군인이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뭐 이런 아주 위로하는 글이죠. 그 글을 가지고 결국은 그 글을 가지고 그 석비를 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 미야기현의 그 고향에 대림사라는 절에서 그 주지스님이 바뀌어도 계속 그렇게 안중근을 기리는 그런 그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중근 지금도 하고 있어요. 9월달에 있는데 그때 일본의 안중근을 아는 사람 많이 모이고 그 제일교포들도 모이고 그리고 92년도에는 실제 안중근 의사의 손녀하고 조카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안중근 연구회라든가 안의사 기념비 보존회라든가 그런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였던 미즈노 키치타로.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신서인에 대한 그러한 그 유목을 받았는데 원래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한국 법에는 해당되는 그 제목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만약에 일본 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3년형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처형 당해서 이 사람의 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형 집행장에 나타날 때, 안중근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모인 그 집행관들이 그 사람의 거룩한 모습에 다 스스로 머리 숙이고 울었다. 울먹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안중근에 대해서 항상 그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논이나 밭을 다 나눠주는 그런 선행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그 만주 철도의 필두 이사였던 다나카 세이지로. 이 사람은 자기가 총 맞았는데 그 안중근의 총을 맞았는데도 그 피해자이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그 세계의 모두 유명 인사들을 만났지만 자기가 만난 그 일본 사람 다 포함해서 세계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땅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통역관 소노키 스에키치. 이 통역관도 유목을 받고 그 딸은 안중근 연구회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계속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 같은 고등 법원장이었던 히라이시 우지토도 있을 때마다 안중근의 훌륭한 인격을 격장했다.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다 거기서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본 땅에서는
원래 그 안중근이 그렇게 위거를 한 다음에 그 이듬해에 1910년에 코톡 쇼스이라는 사람의 대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이지 천황을 암살을 하려고 한 그런, 사실은 그것도 좀 모함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일단 코톡 쇼스이가 잡히는데, 그 사람도 코톡 쇼스도 유명한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안중근을 살신 서인을 한 위거를 한 사람이다 하는 그 한시를 쓰고 있었어요. 그것이 발견돼 있고, 그 다음에 메이지 시대의 소설가라서 톡토미 로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안중근의 유목을 받았대요. 그 노노의 구절이 나와 있는 유목인데, 그래서 그 옆에 자기가 썼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자객으로 끝내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일본 대표 시인인 이시카 다쿠보쿠, 이 사람의 시로서 나는 안다. 테러리스트의 슬픈 마음을, 말과 행동을 나눌 수 없는 단 하나의 마음을, 이런 시를 썼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코톡 쇼스를 위한 그 테러리스트니까 그 사람도 그 시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시카 다쿠보쿠도 안중근에 대해서 썼던 것 같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나츠메 소세기가 문이라는 소설에 원래 그 이토 히로부미는 역시 운명으로서 죽어야 되었다든가, 하얼빈에 가서 그렇게 죽은 것이 좋았다든가, 그런 대사를 하게 한 것이 사실은 안중근의 곰팡 기록을 읽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의 그 유명 인사들 이렇게 영향받았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적이라도 존중하면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대립하는 것보다 일본 사회가 쉽게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빨랐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일본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무사시대잖아요. 이 사람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이쪽에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들에 의해서 사형은 당했으나 결국 승자는 안중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네, 저희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